자, 계속해서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은요, 27페이지죠. 17번과 18번입니다. 주택의 분류를 보겠는데요.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18번. 주택 관련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종류가 맞죠? 옵니다. 2번. 공동주택에는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숙사 종류가 맞죠? 옵니다. 3번. 기숙사는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등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맞는 말이고요. 4번요. 준주택. 자,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또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종류가 맞죠? 옵니다. 5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500세대 바로 틀렸죠.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따라서 틀린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이 된 것, 맞는 것 묻습니다. 자, 지문 4개인데요. 이 지문은 빠르게 보시면서 포인트는 뭘 찾자? 청수. 4층인지 3층인지. 4층이면요 공동주택이 되고요. 3층이면 단독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역번, 니은번 두 번째로 보니까 사계층. 자, 4층이 보이죠. 디귿번과 리을번은요. 자, 각각 이제 디귿번은 세 번째 줄 3계층, 리을번은 3계층. 그러니까 3계층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보시면서 4계층, 3계층.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번과 니은번은 4계층이니까 얘가 바로 연립주택이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되겠네. 자, 그러면 디귿번과 리을번은요 3계층이니까 3계층이면 다중주택이 아니면 다가구주택이 되겠네요.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역번. 자, 기역번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이면 규모가 조금 작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니은번요 660을 초과하고 4계층이면 규모가 좀 크잖아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자, 그러면 이제 디귿번은요. 자,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요. 욕실은 있는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얘가 바로 고시원인데요. 그러면 자,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고시원을 가리키니까 바로 다중주택의 설명이죠. 다중주택. 리얼번요. 자, 3계층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 얘는 바로 원룸 형태죠. 원룸. 그래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기역번은요. 자, 다세대 주택. 니은번은 연립주택. 디귿번은 다중주택. 리얼번은요. 다가구 주택이다. 정답 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부동산 특성인데요. 요약집 먼저 보고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넘어갑니다. 요약집 볼까요? 자, 요약집을 보시면 12페이지가 돼요. 자, 차트 2장 부동산 특성. 부동산 특성은요, 제목에다가 별표 3개입니다. 왜냐? 무조건 나오거든요. 언제나 한 문제는 무조건 납니다. 별표 3개. 그러면 먼저 네모번 자연적 특성은요, 암기되었죠. 부부연계. 그래서 부부동성, 부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연계가 있고요. 다음에 네모 2번 인문적 특성은 용병가 3가지죠.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용병가 3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올해도 예외 없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부터 봅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1번 부동성 앞에다가 별표 1개. 2번요. 부정성 앞에다가 별표 1개. 부부가 특히 집중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연계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부정성. 부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항목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자, 체크하자면 다시 동그라미 합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이제 두 번째 중요하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특히 집중하세요. 1번부터 봅니다.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 밑줄. 국지화, 즉 지역화되고요. 자, 괄호 밑줄입니다. 하위시장 밑줄. 하위시장은 다른 말로 부분시장이죠. 부분시장. 부분시장은 바로 지역적 시장을 가리킵니다. 부분시장. 그 다음에 2번요. 자, 부동성 때문에 임장활동 밑줄. 자,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밑줄. 지역분석 필요 밑줄 하시고요. 지역분석 꼭 알아야 됩니다. 3번은요. 부동성 때문에 인근 환경영향을 특히 많이 받죠. 해서 외부 효과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키워드는요. 국지화, 부분시장, 그리고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외부 효과 모두가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지자체 운영을 위한 밑줄입니다. 조세 수입의 근거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성 때문이고요. 자, 별도로 이제 5번까지인데요. 추가로 이제 6번 정도 메모합니다. 6번. 6번 이렇게 메모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메모하느냐? 지역별로. 초과수요. 초과 공급입니다. 이것을 발생시킵니다. 결국 부동성 때문에 바로 지역성,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호재가 많은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초과수요. 개발도 많이 하죠. 초공급이 발생한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메모하시고요. 2번 내려가요. 부정성. 자, 부정성은 7개 항목 중에서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2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모두 밑줄 하세요. 부정성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땅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잖아요. 부정성의 예외는 절대로 없습니다. 2번도 모두 밑줄입니다.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수직으로 만들죠. 완전 비탄력적 수직으로 만든다. 밑줄 하시고요. 3번 토지의 지대와 지가도 발생하면서 밑줄입니다. 최유형의 근거 밑줄. 땅은 부족하니까 항상 최유형이 돼야 됩니다. 4번도 밑줄 하세요. 토지형의 집약화 밑줄, 즉 집약적 형이 필요하고요. 7번 보시면요. 토지에 대하여 밑줄입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 밑줄. 그럼 거기다 화살표 적어줍니다.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게 되면 다른 말로 바로 공익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회성과 공익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화살표, 바로 나아가서는 토지 가장 강력한 규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3번 내려가요. 영속성.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 특성인데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동그라미 두 개만 할게요.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합니다. 1번은요. 밑줄 하세요. 물리적 감가상각 적용은 배제가 돼요. 빈출, 자주 나왔고요. 자, 2번은요. 밑줄 하세요.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 밑줄, 소유 동그라미, 소유. 또 밑줄입니다.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 밑줄, 이용 동그라미. 그러니까 소유와 이용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으로 발생을 시키겠네요. 소유와 이용으로 분리가 되고 자본이득과 소득으로 발생을 시킨다. 이것이 모두가 영속성 때문이고요. 화살표도 밑줄입니다. 따라서 이용이 강조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것도 영속성 때문입니다. 3번 내려가요.
영속성은 활동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장기 동그라미 장기. 자, 학개론 지문에서 장래, 장기가 나온다면 모두가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4번요.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1번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동그라미. 1번, 3번 빈줄입니다. 자, 1번 모두 빈줄 아세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은 적용 안 되잖아요. 따라서 개별성은 토지에서 상품 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대체 관계가 어렵다. 자, 물리적 관점에서는 대체가 어렵지만은요, 위에다가 잠시 메모할 거예요. 화살표. 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어렵지만은 얼마든지 용도적 관점에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용도적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성은요, 물리적 관점에서 대체가 어려워요. 다음에 개별성은요, 개별성이 아니라 토지는 불완전 경쟁시장 밑줄 하시고 3번요, 개별 분석의 근거 밑줄. 개별 분석이 필요합니다. 5번처럼요, 비교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기도 하는데, 자, 바로 5번 아래에다가 빠진 게 하나 있죠. 바로 6번 적어주세요. 6번. 추가합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바로 표준지. 개별성 때문에 대표성을 띈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네모 2번,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용변과 세 가지죠. 먼저 1번, 용도의 다양성은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두 가지씩 합니다. 바로 1번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동그라미. 1번, 3번 굉장히 빈줄입니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1번 밑줄 하세요. 채사의 판단 근거 밑줄.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채사가 강조가 되고요. 3번 밑줄입니다. 토지의 용도적 공급 가능 밑줄. 자, 이때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다른 말로 뭘 말하죠? 경제적 공급이죠. 따라서 용도적 공급은 화살표. 뭘 가리킨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도요. 얼마든지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얘도 여러 번 출시되었잖아요. 예를 들면 합니다. 첫 번째, 수면 매립이 있죠.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바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택지 조성이 있죠. 택지 조성입니다. 역시 용도를 바꿨죠. 경제적 공급입니다.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죠. 역시 경제적 공급이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있죠. 이것도 경제적 공급입니다. 또 유의할 점은요. 이때 경제적 공급은 공급 곡선이 무슨 모양?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꼭 기억합니다. 무슨 모양? 우상향입니다. 얘도 잘 나옵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 공급은 증가시킨다. 어떤 모양? 우상향론이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목차 2번.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자 표가 나오죠.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 그럼 얘도요. 자 첫차 보시면 어느 정도 암기법이 기억날 건데요. 사회적 위치 가변성은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자 인가, 도교, 관건이다. 인가, 도교, 관건이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인가, 도교, 관건 해서 자 첫 번째 인구가 나왔죠. 2번요. 가족 구성. 다음에 3번 도시 형성과 공공시설입니다. 다음에 4번 자
자, 교통과 사회복지. 교통을요, 교통을 교육으로 바꿔줘요, 교육. 교육이 더 맞습니다, 교육.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이고요. 다음에 관자가 빠졌죠. 이제 관은 관행인데요. 부동산 사용 수익 관행이죠. 이가 빠졌습니다. 건축 양식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더라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경제적 위치 가변성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저재물은 세기가 까다롭다. 저재물, 세기교 이렇게 암기했죠. 저재물, 세기교. 따라서 1번 저축입니다. 저축 소비. 다음에 2번 재정과 금융. 다음에 3번 물가 임금. 다음에 4번 세 부담이죠. 세 부담이고 기술 혁신입니다. 다음에 교통. 얘가 교통이에요. 교통 체계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행정적 위치는 암기가 필요 없죠.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각종 정책, 제도, 교재, 통제, 법률, 정책 모두가 행정적 위치 가면서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 얘는요. 자, 병합 분할이 가능하니까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병합 분할로 인하여 밑줄입니다.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 규모의 밑줄이 있다면요. 여기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규모의 경제 하게 되면 화살표. 뭘 적자? 바로 규모의 경제가 합병을 통해서 대량 생산, 대규모화죠. 대량 생산하게 되면 뭐가 줄어든다? 평균 단가가 절감이 됩니다. 무슨 비용? 평균 비용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무슨 비용? 평균 비용과 관계되지. 아주 까다로운 모의고사나 시험은요. 규모 경제는 한계 비용과 관계된다. 한계 비용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한계 비용이 아니고 평균 비용과 관계됩니다. 다음에 3번은요. 두 번째 줄 플로테이지 현상 밑줄. 플로테이지가 바로 합병하다, 하필하다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특성은 요약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제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은 30페이지죠. 30페이지. 자, 2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2번부터 봅니다. 2번. 다음은 토지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틀린 거 볼까요? 1번. 부정성은 땡땡.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 맞죠? 공급을 증가 못 시키잖아요. 따라서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 부동성은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국지적 시장 맞죠? 다른 말로 부분시장 맞는 편입니다. O가 되고요. 3번. 개별성은 일물가 법칙을 배제시킨다. 맞는 말이죠. 뿐만 아니고 또 뭐가 떠올라요? 개별성은 결분석이 필요하게 되고 또 표준지 선정도 어렵게 된다까지 연결해서 떠올리시고요. 맞습니다. 4번. 영속성. 자, 영속성 때문에 소유이익과 영이 분리가 되면서 임대차가 발달이 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5번요. 개별성 때문에 외부 효과와 지역지구의 근거를 지시한다. 외부 효과는 지역지구는요. 뭐 때문에? 부동성. 부동성 때문에 지역지구제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인근 명을 받더라. 바로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개별성 틀렸죠? 틀린다.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3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 중에서 부정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틀린 것. 부정성은 자, 중요합니다. 1번요. 부정성 때문에 공급의 한계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맞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으로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2번. 토지는 동산과 달리 등기를 공시설한다. 등기가 필요한 것은 땅이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공시 방법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2번이 틀렸죠. 2번은 바로 부동성 때문이죠. 틀린 답 2번입니다. 3번. 부정성은 사회성과 공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지시한다. 맞습니다.
4번 부정성 때문에 집약적 영이 필요하고 토지 부족 문제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5번요. 부정성은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틀린 답은요. 2번이 틀렸고요. 2번. 다음에 문제 4번. 자, 자연적 특성 중에서 영속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만 찾아볼까요? 자, 기업은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이 건강한 순간 뭐지? 부동성이죠. 부동성.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 것도 부동성 때문이죠. 부동성. 자, 해당 안 됩니다. 니은번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 안 된다. 얘가 바로 영속성 맞는 말이죠. 영속성 5가 됩니다. 디귿번 임장활동이 필요하고 적분석이 필요하다. 얘는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해당되지가 않고 리얼번 일물가 법칙이 배제가 안 되면 개별성이죠. 또 토지는 상품과 완전한 대체가 어렵다. 바로 개별성이죠. 해당 안 됩니다. 미음번요. 활동은 장기 비례가 필요하다. 장래만 하면 영속성 맞습니다. 투자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익을 발생한다. 역시 영속성 맞는 말이죠. 자, 영속성 하게 되면 바로 니은번 물리적 감가가 배제가 되고 미음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다. 두 개가 맞죠.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만 골라볼까요? 옳은 것입니다. 기업번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하여 농지나 택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부정성의 예배이다. 자, 부정성의 예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번처럼 수면 매립이나 택지를 조성한대요. 얘는 뭐라고 했죠? 부정성의 예배가 아니고요. 아니고 뭐라고 했지? 용도가 바뀌었잖아. 다시 말하면 토지 이용 전환이죠. 그래서 용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용도적 공급이고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정성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토지 이용 전환 또는 경제적 공급입니다. 틀렸죠? X. 니은번 토지의 부동성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본선의 가격 인형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부동성 때문에 인근 효과,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O입니다. 다음에 디귿번 토지는 부정성에 의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상하죠.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 용도적 공급은 얼마든지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용도적 공급을 빼야 됩니다.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틀렸죠? X. 리얼번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의 지대와 직가를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성은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바로 최유용에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맞는 말이죠? 자, 최세의 강조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니은번과 리얼번이죠. 정답, 니은번, 리얼번. 4번이네요. 정답 4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문제 10번과 11번. 자, 10번과 11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A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대형 마트가 들어왔대. 동네가 좋아졌죠. 뭐가 떠올라요? 외부 효과. 동네가 좋아지니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동네가 좋아졌는데 그것만큼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이런 현상은요, 그것은 어떤 특성과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자, 공원이 들어섰어요. 마트가 들어섰다. 동네가 좋아졌죠? 정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뭡니까? 부동성. 부동성을 들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 부동성이 되면 자연적 특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인문적 특성인데요. 그리고 마트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가 되게 좋아졌죠. 어떤 위치? 사회적 위치가 좋아진 겁니다. 자, 공원이 조성되면 사회적 위치,
말하자면 경제적 위치. 위치가 좋아졌죠. 위치 가변성입니다. 따라서 자, 정답은 1번 됩니다. 자연적 특성은 바로 부동성이 되고 인문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위치의 가변성. 정답 1번입니다. 부동성과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정답 1번. 1번. 자, 11번 기출문제네요. 참고로 33회 작년에 나왔네요.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이 되었다. 부동성이죠. 따라서 시장은 국제화된다. 얼마나 쉬워요. 바로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2번 토지는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비자 성격은 갖고 있지가 않다. 아니죠. 소비자 성격도 얼마든지 갖고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소비자 성격도 갖고 있다. X. 3번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이룰 수가 있다. 문장 자체가 뭔가 전부가 이상하네요. 토지는 개별성이 아니고 부정성.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자 용도적 관점이 아니고 물리적 관점이죠. 따라서 부정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단어가 두 개가 틀렸죠. 부정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 4번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완전 비탈적이다. 이상하죠. 토지 공급은요. 자, 단기적으로 절대 증가 못 시키죠. 그래서 장기를 빼야 됩니다. 장기를 빼고 단기적으로 수직이다. 완전 비탈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용도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 용도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5번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상각은 하게 한다. 이것도 문장이 뭔가 많이 안 맞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바로 물리적 감가상각이죠. 경제적 빼야 됩니다.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가 돼요. 물리적 감가상각을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을 빼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점입니다. 자,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자, 특성은 마치겠습니다. 특성은 좀 더 좀 까다로운 수준 높은 문제 조금 더 후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항수가 조금 적으세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집은요. 3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음 주 진도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요약집. 자, 먼저 요약집.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 할당량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뭘 하죠? 뭘 합니까? 바로 실전 종합문제. 실전 종합문제.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출력하시면요. 자, 요 실전 종합 문제는요. 별도로 제 카페에서 강의 노트를 매주 올렸듯이 실전 테스트도요. 제 카페에서 매주마다 계속 올리거든요. 프린트를 출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총 몇 문제? 8문제. 매주마다 계속 8문제가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8문제. 자, 꼭 명심하세요. 실전 문제 8문제는요. 전범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례대로가 아니고요. 뒤죽박죽 섞어서 간평, 투자 또는 뭐 개발이다, 금융이다 막 섞어서 전체를 다 묶거든요. 요거 꼭 필요합니다. 순발력이 빨라집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요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인강을 듣기 전에
10분, 15분 시간 내 가지고요. 문제가 많지가 않잖아요. 반드시 예서. 무슨 말이죠? 미리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풀어보고 문제 레벨이나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왜 틀리는지 그걸 모르면요 도움이 안 돼요. 일단 실제 문제는요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풀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이야,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입니다. 중상급.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풀어드릴까요?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추억의 게임입니다. 테트리스 게임. 테트리스. 요것도 내려오고요. 또 얘도 내려오고요. 일자도 내려오고. 테트리스. 자, 테트리스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내려와. 2단계는요 조금 빨리 내려와. 단기가 그릇돼서 단기가 테트리스 게임은요 계속 올라갈수록 얘가 천천히 내려오는 게 점점 빨리 내려오잖아요. 예. 나중에 얘가요 고급 단계 올라가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너무 빨리 내려오거든. 그렇잖아요. 예. 얘를요 우리 시험과 비교하자. 우리 시험은요 어떤 수준? 한 이쯤은 될 거예요. 일 단계 2단계 초급 단계가 아니잖아요. 또 너무 빠르면 못 풀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요 수준이 우리 시험 레벨이다. 레벨이다. 그래서 저희 문제집은요. 자, 이 정도 레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시험 문제 레벨에 접근은 되었잖아요. 접근되었습니다. 만약 문제를 너무 쉽게만 대비하면 시험이 어렵게 나면요. 완전히 멘붕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트리스 게임을요. 천천히 내려와. 점점 빨리, 되게 빨라지죠. 만약에 테트리스 게임을 되게 빨라, 이 수준. 자, 테트리스 게임을 아주 빠른 속도, 여기서 속달이 되어버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문제가 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때로는요, 높은 수준까지도 연습해서 시각을 넓히게 되면요, 얘가 문제가 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연습입니다. 시적 문제가 상당히 빠른 수준, 테트리스를 비교하면 아주 빠르고 고급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막 넓히다 보면요, 오히려 실전 문제가 수월해 보이거든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는 8문제에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득점하려고. 여기서는요, 마음껏 틀리세요. 경험을 쌓으세요. 아, 이래서 틀렸구나. 이것저것 다양한 시간을 넓히는 겁니다. 해서 아주 문제에 대한 이 수준이나 실력을 올리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전이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실전 문제는 마음먹으세요. 마음대로 틀리자. 틀리는 걸 즐기세요. 절대 지금 어렵다고 부담 갖지 마시면서 지금 이걸 경험을 쌓아야지 실전에 강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봅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뭡니까?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다음 제시된 임대 부동산의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순영업 소득과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각각 얼마가 되느냐. 뭘 묻죠? 순영업 소득과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두 개를 같이 묻네요. 자, 그러면 자, 영업수익계산 흐름 아시죠? 흐름부터 떠올리자. 먼저 가능저소득에서 다 안 쓸게요. 공실과 불량부세 뺍니다.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조수득. 다음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경비 빼자.
경비 빼면 순영업 소득입니다. 다음에 빚값자 부채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소득세를 내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이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묻죠? 순영업 소득 구하고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요 연습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올해 우리 시험은 요 계산 문제가 완전 A급입니다. 요 문제가 항상 A급인데 안 나온 지 꽤 뒤였거든요. 추천들이 그걸 압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요. 얘를 수탈해가지고 나왔다 하면요. 빠르게 풀어서 득점해버려서 기왕이면. 그래서 요 문제는 원래 완전 A급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묻게 되면 분명히 자료를 이런 식으로 쭉 박스로 주면서 뭘 구하시오? 얘를 물을 확률이 높아요. 세후까지. 자, 그럼 아시겠죠? 원래 A급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단위당 임대료가 50만원. 내려가서 임대 단위수가 47이죠. 곱하면 되겠네요. 자, 단위당 50만원이고. 곱하기 47이죠. 47.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되지? 2천만원. 가능도수도 2천만원. 한 줄 내려가요.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이 가능도수의 5%죠. 얘가 가능의 몇 프로다? 5%다. 저는 항상 이것이 몇 프로에 나오거든요. 5%. 5%다. 그럼 이제 2천만 원에 5%가 얼마가 돼요? 암산되죠? 5%면 100만 원이죠. 빼기 100만 원. 자, 만자 뺄게요. 100만 원. 5% 빼고요. 한 줄 내려가서 기타 수입이 300이다. 기타 수입이 300이다. 암산되죠? 계산하게 되면 2,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경비. 경비도 항상 유효 조속이 몇 프로다? 주로 40% 잘 나오죠. 그래서 유효의 40%다. 자, 경비가 유효 조속의 40%.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0% 0.4 해주면 되겠네요. 암산 되겠죠? 880만 원입니다. 40%. 요걸 빼니까 순영업 소득이 얼마? 1,320만 원. 1,320만 원입니다. 일단 순영업 소득 나왔습니다. 1,320만 원. 자, 내려가요. 박스 보게 되면 융자금이 5천만 원. 저당 상수가 0.1018이다. 얘가 뭘 말하느냐? 얘가 바로 부채 서비스액인데요.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이제 요거 구하는 게 자,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하게 되면 얘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입니다. 예를 말하자면 그래서 잘 보게 되면요. 대출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다음에 저당 상수가 0.1018이죠. 0.1018.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509만 원이 나옵니다. 509만 원. 따라서 원리금 얼마? 509만 원. 자, 원리금 509만 원 빼니까 세전이 얼마? 811만 원이죠. 811만 원.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100만 원입니다. 소득세가 100만 원. 다 풀었네요. 세후가 얼마? 711만 원. 그래서 순영업 소득은 1320만 원. 다음에 세후 현금수지는 711만 원.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분석합니다. 항상 계산 문제에는요, A급인데 뭘 물 거다? 세후를 구하는 것이 원래 A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은요, 요 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흐름을, 맥락을 짚어야 됩니다. 맥락을. 그래서 올해 시험 묻게 되면 분명히 예를 물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없다.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박스 보시면 차례대로 자료가 쭉 나왔습니다. 어떻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런데 지금부터 꼭 명심하세요. 만약 원래 나온다면요, 절대 자료는요, 차례대로 친절하게 차례대로 안 줍니다. 예를 들면 기타 소득이 이 밑에서 줍니다. 예. 경비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어떤 것들은 내려가고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뒤죽박죽 절대 친절하게 차례대로 절대 안 줍니다. 섞어서 뒤죽박죽 내려가고 올라가고 섞어서 주거든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섞어서 준다.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요, 소득세 얘는 친절하게 100만 원이다. 우리 시험은요, 소득세는 절대 100만 원 바로 안 줍니다. 항상 소득세를 계산하자. 자, 소득세 관한 계산도 제가 암기시켜드렸죠. 순대감이 이렇게 암기했어요. 순대감이. 소득세는요, 선령의 소득 플러스 대체충당금. 감가와 이자는 뺀다고 했죠. 감가하고 이자는 빼자. 공제항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소득세만큼은 꼭 자료를 순수익 나왔잖아. 1320. 순수익 얼마. 얘는 잘 안 줘요. 감가 얼마, 이자 얼마 해서 순대감이 자료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득세 하게 되면요, 바로 순대감이로 바로바로 요 금액을 뽑아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자, 영업수지 세후까지 관한 계산 문제는 원래 A급 중요한데 차례대로 안 주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섞어서 주더라. 그리고 항상 소득세는 뭐지? 순대감이 자료를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빨리 보시면요, 얘는 정확히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1번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2번부터 8번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